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레이더 및 탐색기용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국산 반도체 기술로 설계부터 개발까지 이뤄내온 국방 기술 자립과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DMC융합연구단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핵심 부품인 질화갈륨 반도체 전력증폭기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7월 28일에 밝혔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연구단 주관기관으로 한국기계연구원과 나노종합기술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장착되는 A사 레이더는 신속 정확하게 대상물까지 거리나 위치, 모습을 탐지할 수 있어서 전투기의 두뇌로도 불립니다. 이는 레이더 앞부분에 부착된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 덕분입니다. 송수신 모듈은 스위치와 전력 증폭기와 저자분 증폭기 등 반도체 칩을 집적해 제작됩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송수신 기용 스위치 집적회로 기술 개발에 이어 올해 X대역 및 KU대역 레이더 송수신 기용 전력 증폭기 집적회로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과 올해 6월에도 A사 레이더용 질화갈륨 반도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와서 이거 이미 개발된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더는 원거리를 탐지하고 정찰하기 위해 높은 출력을 내고 정보 전달 과정에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파 통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레이더의 송수신기는 전파의 출력을 증폭시키는 전력 증폭기와 들어온 신호의 잡음을 낮추는 저잡음 증폭기, 그리고 신호를 구분해주는 송수신 스위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은 레이더의 송수신 스위치를 직접 회로화해서 서방의 제품보다 소형으로 국산화했다는 내용이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레이더의 전력 증폭기를 국산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는 레이더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을 모두 개발했다는 뜻이며, 올 6월에 질화갈륨 소자와 관련된 기사는 이번에 개발된 전력 증폭기의 양산 기술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개발해서 KF-21에 A사 레이더 시제품을 만든 것 아니었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며, 단지 기존에는 20W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했다면 이번에 개발된 공정 기술은 출력이 25W로 높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에 국내의 UMS사는 15W급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 제품을 개발한 적이 있어 우리나라의 20W에서 25W급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 기술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25W급 전력 증폭 소자는 기존의 20W급의 소재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많이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 경량화와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며 국방 분야 외에도 사용할 곳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국방 분야에서는 총 6척으로 건조돼 한국 형사기 구축함에 눈 역할을 할 A사 레이더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뒷받침할 통신 장비에도 응용돼 민간 통신 산업 분야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낼 전망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ADD가 주도하에 산학연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한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번 소자의 설계와 공정기술 등을 맡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성과에 힘입어 양산기술과 패키징 기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패키징은 해당 소자를 기반으로 레이더가 전파를 송수신하는 부품인 TR 모듈로 제품화하는 공정입니다. 질화갈륨은 알루미늄과 비슷한 성질의 금속인 갈륨을 질소와 결합시킨 화합물이며 3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기술에는 통상적으로 실리콘과 갈륨 비소 소재를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자들은 반도체 재료가 갖춰야 할 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리콘의 경우 갈륨 비소 대비 RF 전력 특성이 우수한 대신 RF 주파수의 특성이 부족하고, 갈륨 비소의 경우 실리콘 대비 주파수 특성이 우수한 대신 RF 전력 특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대두된 질화갈륨이라는 소자는 주파수 특성과 전력 특성이 모두 우수한 반도체 소자로서 기존의 실리콘과 갈륨 비소 기반 반도체 기술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동통신 기지국과 위성통신 및 군수용 레이더 등에 활용되는 RF 송수신 모듈에 기존 갈륨 비소 소자 대신 질화갈륨 소자를 적용할 경우 8배 이상의 높은 전력 밀도 특성과 30% 이상의 우수한 효율 특성으로 인해 모듈 크기를 50% 이상 줄일 수 있고 동시에 경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화갈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실리콘이나 갈륨 비소 대비 매우 우수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서 유럽과 일본 및 미국 등 기술 선진국에서 정부 주도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질화관륨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크게 군수 분야와 민수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군수 분야로는 A사 레이더와 군용통신, 그리고 C밴드 레이더와 미사일 시커 등이 있습니다. A사 레이더의 경우 각각의 레이더송 수신 모듈에 질화관륨 반도체 칩이 하나씩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LS밴드 대역으로는 이지스 시스템, X밴드 대역에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와 사드에도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용통신에도 통신용 전력 증폭기가 들어가고 있으며 이것을 SBX 레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SBX 레이더는 X밴드 대역에서 활용되는 레이더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등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전투기에 들어가는 유도미사일에도 이러한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을 보시면 전방의 목표물을 쫓아가기 위한 탐색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화관륨 반도체가 전력 증폭기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민수 분야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4G LTE에 들어가는 기지국과 위성통신의 전력 증폭기에 들어갑니다. 또한 3,000톤 이상 대형 선박에도 S밴드와 X밴드 두 가지 레이더가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런 곳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장 크게 대두될 부분은 5G와 서브6G입니다. 상용화가 이미 시작된 5G의 경우 우리나라는 3.5GHz에서 28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질화관륨 반도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가면 Ka-밴드용 위성통신과 W밴드의 차량용 레이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화관륨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 중입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국방산업발전협회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K9 자주포용 엔진 국산화를 1호 과제로 추진하고 올해는 질화관륨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의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레이더용 질화관륨 집적회로 전력소자 부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7월 22일에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기능 레이더용 질화관륨 집적회로 설계 및 제작기술 국산화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에 힘을 보탠다는 이야기입니다. 질화관륨 집적회로 전력소자는 민수 분야에서도 활용폭이 커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관련 기술과 제품 유출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어 관련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 도입과 제품 수급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방 분야에서의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게 되면 외국의 기술과 장비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인정 및 물적 노하우와 집적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 있어 해당 기술의 협력을 바라는 민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원내에 공동연구실을 설치하여 해당 연구진과 효과적인 연구 협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질화관륨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는 국방 분야 외에도 민간 분야에서 활용도가 많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해왔던 A사 레이더의 송수신기에 쓰이는 핵심 부품과 전력 증폭 소자 등은 이번에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앞으로 외산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방과 민간 분야에서 레이더 기술의 자립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